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배우 정우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이라는 주제로 2025 장애인사이트 12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늘을 보지만 그들의 하루는 우리와 조금 다른 무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장애인 이야기입니다. 정신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신경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첫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둘째,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들을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여깁니다. 이러한 시선은 침묵보다 더 날카롭고 무관심보다 더 고립시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드러나지 않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사회로부터의 낙인과 차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이런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정신질환자 사고 일으켜. 질병명이 기사 제목에 쓰일 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정신장애인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건 단순한 편견을 넘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시선은 취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면접에서 이유 없이 탈락하고 채용되더라도 편견에 시달리며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면서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정신장애인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당했습니다. 주거 문제도 심각합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이 많은데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결국 퇴원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정신장애인이 병원 격리실에서 10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왜 반복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없을까요? 다행히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의료 지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긴급 돌봄센터도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첫째, 입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입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일상생활 적응력이 떨어지고 고립이 심화됩니다. 자립생활주택, 공동체 기반 지원 서비스, 그리고 퇴원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언론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보도는 멈춰야 하며 정보 전달이 아닌 공포조장성 기사들은 오히려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부터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 개발과 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는
현재 42개까지 개발됐다고 하는데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위기 대응 체계입니다. 자해, 자살, 돌발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핫라인, 정신건강 전문 요원, 그리고 경찰, 응급의료 체계와의 연계가 긴밀히 작동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비폭력적이며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정신장애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현병, 우울증 등은 꾸준한 치료와 지지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일을 못한다는 오해 역시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맞춤형 직무 환경에서 높은 근속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시선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며 자기조절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뇌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처진 인식입니다. 많은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신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정신장애인을 특별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보아선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정신장애인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했었던 경험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소감 등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이상 목소리 출연의 배우 정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